보니까 우리 보이지 않지만 모두 박수 치는 건 다 보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웅진클럽 경기 5본부 이현정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랜선으로 보는 거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이제 자주자주 뵈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처음 랜선 앨범을 하는 거고요.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지금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뭘까요? 보시는 것 따라서 뇌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뇌가 크기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양육 태도가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근데 어떻게 했길래 아이의 뇌 크기가 이렇게 다르고 아이의 뇌 크기의 음영이 이렇게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큰 뇌가 돌봄과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의 뇌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고 쪼그라든 뇌가 학대당한 아이의 뇌라고 해요. 학대라고 해서 뇌가 쪼그라들고 검어진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런 학대를 당했던 엄마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쪼그라들고 검게 된 그런 아이들의 키우는 엄마도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학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쪼그라든 뇌를 가진 아이는 나중에 커서 약물 중독이 되거나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되게 크고 직업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대요. 근데 그게 3세 이전의 뇌 발달이에요. 왜냐하면 뇌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영유아 시기 때 그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아이의 양육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양육 태도에서 그냥 뇌 발달의 정도뿐만 아니라 엄마의 어린 시절의 경험, 엄마가 얼마나 건강을 한지,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주변 관계는 어떤지, 엄마의 성격에 따라서 아이의 양육 태도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아빠도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빠의 경제력, 사회적 지원, 그리고 아빠가 얼마만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아이가 커나가는 양육 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이 두 엄마 아빠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자체도 영향이 끼쳐져요. 왜냐하면 아이가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아이가 기질적으로 약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좀 약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자녀가 많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그리고 아이가 발달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모 양육 태도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저희 웅진에서 있어요. 혹시 앱서 첫 번째로 저희가 또 다시 두 번째로 얘기할 게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 성장 5단계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게 부모 성장 5단계? 그러면 아이의 성장도 5단계가 있겠네? 그쵸? 독서 성장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독서 성장 5단계는 영아 시기에는 지금 영아 시기 어머니, 아버지, 네. 듣는 독서기예요. 이 시기 때는 영아 시기, 유아 시기 때는 호기심 독서 시기 때예요. 이때는 궁금증을 해결하면 지적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 독서 시기. 우리 아이가 상상 독서 시기인가요? 고유아 6, 7세. 그래서 풍부해진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6, 7세 때는. 그리고 지금 초등 1학년 저학년 시기 때는 학습 독서 시기. 첫 번째는 비판적 독서 시기.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연령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독서력은 나이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얘가 얼마만큼 책에 노출해서 아이의 독서전의 5단계가 이렇게 있다면 단계별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부모의 역할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영아 시기, 듣는 독서 시기. 이때는 많이 들으면 어휘력과 이력이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의성어, 의태어가 풍부한 책을 읽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감정 표현에 귀를 되게 많이 기울여 주셔야 돼요.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상호작용. 아이가 어떤 것에, 모든 것을 아이는 울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감정에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나중에 아이가 감정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풍부한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이 시기 때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부모도 듣기 단계예요. 부모도. 그래서 많은 정보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통합 발달
시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통합 발달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셔야 아이의 발달을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그래서 많이 읽으시죠. 육아서도 많이 읽으시고 그쵸? 육아서도 많이 읽어주는데 첫 번째 초보 엄마들이 조금 노출가는 부분이 육아서에 써있는 대로 하는 거야. 육아서에 지금 100일까지는 몇 밀리 250ml를 몇 번에 나눠서 먹여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배고래가 되게 커. 250ml 먹이고 나면 더 달라고 해. 근데 안 돼. 250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우리 아이는 입이 되게 짧은 아이여가지고 200ml씩 나눠서 먹여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다 먹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초보 엄마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맘카페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맘카페에서 이거 좋아요. 이거는 이 시기 때 꼭 있어야 돼요. 하는 장난감들 다 사시죠? 그쵸? 그렇게 아이의 발달에 따라서 맞는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이 시기 때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대로 맘카페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 엄마는 아닌지 아니면 아이하고 발달에 맞게 이불 가지고 놀이해주고 정말 주방 열어서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해주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엄마인지 한번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아이하고 통합 발달을 위한 놀이 방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놀아주는 엄마는 아이한테 책도 보여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그냥 해주는 것보다 알고 놀아주는 엄마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음매의 소책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매하는 소야 하면서 소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아이하고 보여주고 정말 소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매의 소가 나오는 동물농장 도구를 가지고 아이하고 동물농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영상 얘기했죠. 스마트 활동으로 소가 나오는 정말 영상을 직접 보여주면 아이가 언어 자극, 운동 자극, 인지 자극, 엄마와 같이 놀아줄 상호작용 하다 보니까 사회 정서 자극이 다 돼서 골고루 발달은 한 아이로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 내실 때 어떻게 내세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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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 내시죠. 근데 저희 웅진북클럽에 이렇게 자연의 친구들이라는 책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소리만 들리는 이 책에 보시면 여기를 누르시면 이게 개굴개굴 소리예요. 이거를 직접 내가 똑같이 내줄 수 없죠. 혹시 물 흐르는 소리 어떻게 내? 졸졸졸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고 하죠? 이것처럼 이 소리를 아이를 직접 이렇게 소리를 들은 아이랑 엄마가 졸졸졸졸 개굴개굴 하는 아이랑 너무 다르겠죠. 이거는 음원으로 들려주는 그런 책에서 청각 자극을 해주는 건데 이거하고 북패드에도 들어가도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직접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책만 보여주고 단순하게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자극들을 다양한 자극들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이 시기 때 우리 아이 진단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하면 아까 얘기했던 AI 영유아 독서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이가 동일 연령대의 아이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이 시기 때는 어떤 책을 읽어주고 어떻게 놀아주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AI 영유아 독서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호기심 독서기예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3세에서 5세 되면.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면 지적 호기심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애가 계속 물어요. 왜냐하면 다 새롭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거 뭐야 답만 해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단순 호기심만 커져요. 이거를 탐구하려는 지적 호기심이 높아지지 않아요. 지적 호기심은 아이를 궁금했던 것을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극을 시켜줘야 지적 호기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 정확한 내용으로 답해 주셔야 돼요. 정확한 내용으로 답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엄마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잘 모르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찾아보는 습관을 한두 번만 이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책에 찾아보면 있겠다 하고 정말 아이가 책을 찾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습관을 키울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아이가 3세, 5세 호기심 독서 시기에는
부모는 관찰 단계의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아이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엄마의 관심이 아이의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거 했을 때 자극이 되는지 아이를 자세히 관찰을 해주셔야 아이가 나중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 때는 3세에서 5세면 뭐예요? 딱 우리가 학습을 뭔가를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죠? 왠지 한글 막 어디 뭐 알아볼까? 그래서 아이를 어떤 걸 시키고 뭐를 할까 하면서 계속 막 알아보게 돼. 아이한테 뭘 시키려고. 근데 그런 엄마에게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찾아보는 엄마가 되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막 걸어가다가 그림자가 나오니까 그림자를 되게 신기해서 그림자랑 막 밟으려고 하면서 놀아요. 근데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아이하고 우리 서연아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해가 뒤에서 비치는데 빛은 우리 몸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하고 얘기해 주시기 쉽지 않죠? 그림자는 왜 생길까? 책을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조금 더 지적 호기심으로 자꾸 연결을 해주는 엄마가 되시면은 아이는 그냥 내가 궁금한 게 당연히 호기심이 있는 게 여기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시킬까, 어떤 학습지를 시킬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아이의 좋아하는 거를, 관심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엄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아이를 며칠 동안 좀 뭘 하고 노는지, 놀이터에 나가서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는지 우리가 궁금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하고 물어보실 때 같이 무언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부패들을 통해서 찾아보는 엄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아이를 많이 관찰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상상 독서 시기예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풍부해져요. 이 시기 때 6, 7세는 뭔가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이 시기 때는 그래서 책 읽기가 좋은 놀이라고 느끼게 해주셔야 되고요. 글자를 이해하는 것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거 달라요. 우리 아이 한글 다 뗐어요. 책을 읽어요. 라고 해서 그냥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거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뗐다고 해서 아이가 혼자 독서를 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이가 혼자 읽으려고 할 때는 두셔도 좋지만.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굉장히 경험이 풍부해지고 상상력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거짓말도 좀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시기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했던 게 지금 자기가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은 너 이거 거짓말이잖아 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하고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이 시기 때는 아이가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엄마 부모도 활동 단계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의 폭을 넓혀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생활 반경이 곧 아이의 배경 지식이야. 내가 이렇게 어딘가를 가고 뭔가를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의 배경 지식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놀이터, 이마트, 홈플러스, 그쵸? 신세계백화점, 롯데몰, 쇼핑몰, 그쵸? 키즈카페 이런 것들에 저희가 다니는 활동 반경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약간은 많이 다닐 순 없지만 그래도 실내에 다니면서 쇼핑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야외 활동을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다양하게 체험을 하시기 너무 좋거든요. 아이가 한 번 경험을 한 거, 한 번 체험을 한 것들이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굉장히 그게 배경 지식으로 평생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기 때 경험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 마트 위주로 조금 순회하시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바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가까우시니까. 저희가 여기는 민속촌이에요. 민속촌은 저희가 옛니하게 체험학습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화축 할멈과 호랑이를 읽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머니가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게하고 맷들어 와가지고 할멈 왜 울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울면서 막 울어요. 호랑이가 저 화축
다 먹고 나면 잡아먹는 데서 운다. 그래서 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할머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쯤면 못 집어먹게 하지 하면서 그 팥죽을 한 그릇 먹고 호랑이를 이렇게 같이 호랑이한테 괴롭힘에서 할머니를 구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게도 못 받고 맷돌도 못 받고 명석도 못 받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들은 본 적이 없어. 이건 어디 가서 봐야 돼? 민속촌에 가서 봐야 돼요. 그쵸? 민속촌에 갔는데 이걸 미리 읽은 아이들은 지게가 저렇게 생겼구나. 지게는 이렇게 지고 무거운 짐을 드는 거구나. 맷돌. 요즘 맷돌은 조금 본 것 같아요. 맷돌은 텔레비전에서 커피 가는 용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맷돌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뭔가를 가는 거구나. 이건 견우와 증류에서 배틀을 짜는 거구나. 민속촌에 가면 옛 이야기 통해서 우리 한국사, 생활사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속촌 다 가까운 지역에 계시잖아요. 민속촌에 가실 때 저희가 혹시 웅진 북클럽 놀이의 발견 아세요? 놀이의 발견에서 거기에 놀이의 발견 들어가면 민속촌 입구에 한복 체험하는 관이 있어요. 한복 체험하는 감에 놀이의 발견을 신청을 해서 피포인트를 쓰시면 한복을 무료로 대여도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피포인트를 쓸 수 있는 모델만 가능해요. 그래서 민속촌에 가게 되시면은 그렇게 아이들 집에 있는 한복 입고 가시면 아이들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한복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복이 없으시면 한복 체험, 엄마 아빠도 한복 체험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복 체험 한번 해보시고 민속촌에 가셔서 어디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김밥 두세 줄 싸셔가지고 민속촌 가셔가지고 그렇게 아이하고 우리 한국사 문화 체험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4번째는 이제 초등이 들어왔어요. 초등 시기. 학습 독서 시기예요. 그래서 학습과 연계된 책 읽기로 배경 지식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책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한글 뗐으니까 너가 봐. 혼자 봐도 되지? 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글을 읽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내용을 놓치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도 꾸준히 엄마하고 같이 독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럼 언제까지 제가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엄마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도 원하면 읽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 이제 그만 읽어줘 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시기일까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의 소리가 자기가 눈으로 읽어나가는 글의 속도보다 느릴 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아래를 읽었는데 엄마가 위에를 읽어주고 있으면 엄마 이제 저 그만 읽어줘도 돼요 라고 하면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초등 시기가 들어가면 지원자 단계가 되셔야 돼요. 이 시기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의 지원이 성취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그럼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미술을 좋아하니까 미술학원을 보내야 되나?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 되나? 아이가 수학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수학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학원을 알아봐서 보내주는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지원이 경제적 지원도 있죠. 근데 그냥 내가 학원을 보내서 뭔가를 거기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함께 교과서를 보는 엄마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아이가 엄마하고 교과서를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나랑 함께 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나의 든든한 지원자구나. 내가 공부하거나 힘들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우리 엄마한테 상의할 수 있는 엄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원을 보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나 문장을 너는 이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미리 한 번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든든하게 그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 가서 너무 당당히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학교에 이제 막 아이들이 학교에 갔고 우리가 온라인 학습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이들 온라인 학습 좀 우리 아이가 입장하는 거, 우리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영상을 듣는 거,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옆에서 저희가 요즘은 온라인 학습 시대에서이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은 사실 온라인 학습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학습을 해야 되는 학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초등, 중등, 고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아직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부에 정말 부익부 빈익빈 시대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내가 하던 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상위권, 항상 그 평균 90점대 이상 만점 받는 아이들이고요. 근데 중간이 없대요, 요즘. 중간이 없고 중간에 어중간하던 아이들이 학습을 안 하다 보니까 하위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심각하다고, 학습의 부재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열어줘도 잘하는 아이는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안 하니까요. 그게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 학습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2학습터거든요. 2학습터에 이게 3학년 물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기. 확인해 볼까요? 컵과 어항이 들어있었네요. 하나, 둘, 바닥에 여러 가지 물체가 선생님들이 이런 재미있게 학습을 한 게 동심 부플러 콘텐츠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온라인 2학습터에 실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AI 스터디 클럽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혹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온라인 학습이 조금 힘들거나 온라인 학습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적응이 힘든 아이들은 AI 스터디 클럽의 오늘의 학습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조금 들여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학습은 습관이에요. 초등 저시기 때, 중등 때 습관만 잘 잡아주시면 그 이유는 아이가 엉덩이가 공부를 한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습관이 공부를 한다.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시기 때, 초등 저시기 때 어머니들께서는 아이의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기 때 한번 왜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도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내 활성화를 촬영한 이미지예요. 게임을 할 때는 내가 활성화가 되고요. 단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활성화가 되고요. 묵독을 할 때는 여기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리고 낭독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요. 근데 보시면 게임할 때도 활성화가 되긴 돼요. 뇌를 발달을 골고루 시키려면 사실은 모든 뇌를 다 쓰셔야 되거든요. 즉 책을 읽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뇌 발달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어느 뇌 발달을 시키든 골고루 시켜야 우리 아이가 창의융합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SBS의 스페셜의 난독시대에 나온 그 박사님 책인데 아이의 디지털과 종이책 읽기를 모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뇌를 양손잡이 뇌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는 짧은 글 읽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긴 글을 읽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많은 정보, 디지털의 많은 정보와 함께 아이가 꾸준히 독서를 추론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종이책을 같이 읽어야 그래서 양손잡이의 뇌를 만들어야 아이가 어떻게 창의융합형 인재로 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저희가 SBS 스페셜에서 다룬 내용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책을 소개하고 융합 독서를 하는 회사이지만 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책하고 글에서 받는 게 저희 요즘 북클럽이에요. 디지털이 중요해서. 많은 정보량이 중요해서. 그래서 아이가 책과 디지털과 같이 할 수 있는 양손잡이 뇌를 만들어주시는 게 또 부모의 지원자 단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지원자 단계에서 정말 아이를 지원해서 키운 헬렌 켈러의 어머니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단계예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를 교육이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고 벨 박사를 찾아가서 벨 박사에게 소개받으신 분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앤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자기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지만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또 하기도 했고 그쵸? 그런 부분들 그리고 김연아 다 아시죠?
피겨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정보 수집하고 딸의 재능을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혀서 훈련비를 냈대요. 우리 아이 재능이 있다고 집 담보 잡히실 수 있으세요? 정말 김연아 엄마이기 때문에 집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의 재능을 받고 정말 아이가 원하고 하고 싶어하고, 김연아는 얘기하잖아요. 나의 경쟁자는 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가 정말 그런 하는 모습들에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보여줘서 지원을 해준 엄마가 되지 않았나. 김연아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관찰을 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어머니들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늘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보고 싶은 거, 우리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우고 싶은 거에 지원을 하려면 내가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엄마가 수학을, 영어를 잘하고 싶어, 수학을 잘하고 싶어 하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영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내가 옆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의 꿈을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적 독서 시기예요. 이 시기 때는 인물이야기로 다양하게 직업을 좀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 때는 시대적 배경을 되게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독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부모 성장 5단계에서 소통의 단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뭐 할 수 있더라도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 다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정말 내가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엄마인지 토론의 상대가 되셔야 돼요. 엄마의 소통이 아이의 융합적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엄마인지, 본인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인지 한번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 컸는데 혼자 해야지 하면서 아이가 혼자 활동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엄마랑 같이 얘기하자, 엄마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의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생각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몰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생각해가 아니라 그 부분을 좀 꼭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때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왔더니 뭐 유치원을 갔다 왔더니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이런 아이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거절을 당해서 그래요. 엄마 학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잠깐만, 동생 뭐 해줘야 돼, 기다려, 이것 좀 하고, 엄마 설거지 하고 있는데 엄마 쪼글쪼글해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 엄마 설거지 좀 다 하고, 이렇게 몇 번의 아이가 거절을 당한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우리 엄마는 항상 동생만 이뻐해,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야라고 본인 스스로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잘 얘기하지 않는 아이들은 내가 그럴 때 거절을 좀 많이 했구나 하고 이제 조금 마음을 열고 좀 아이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셔서 들어주셔야 이때부터 고학년 때 사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겪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엄마도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있는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옆집 엄마, 그렇죠? 학교 친구 엄마, 그리고 그 동네 운동하는 그런 엄마들, 뭔가를 이렇게 그런 엄마들에 있어서 그 또래에 있는 엄마들하고 정보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폭넓게 사고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고 그냥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폭넓게 사고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살림을 해봐서 알지만. 근데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든 뭔가를 배우려는 엄마가, 스마트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한테는 엄마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엄마가 배우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웅진북클럽에서는 이 스마트맘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지원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5개, 부모 역할에 대해서 5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듣기 단계에는 많은 정보를 듣자. 많은 정보를 들여서 나만의 아이의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확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관찰 단계에서는 우리 아이를 자세히 보자. 자세히 봐서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거에 좋아하고 어떤 거에 호기심이 있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세 번째, 활동 단계에서는 고유하죠. 경험의 폭을 넓히자.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정말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경험의 폭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 때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거는 영상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초등 시기 때, 학습 시기 때는 지원자 단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엄마가 든든하게 엄마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엄마가 같이 해줄게. 가치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해줄 게 아니고 같이 해줄게. 한번 해봐. 엄마가 뒤에서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5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통 단계. 토론의 상대가 되셔야 돼요. 토론의 상대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아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 전에 얘기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이가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가 다 대답하지 못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 같이 해볼까? 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어떤 고민이든 아이가 궁금한 거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장 5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엄마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확한 정보력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 과정, 독서 성장, 그리고 우리 아이 교육 과정, 누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초등 통합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뭔가를 아이한테 해주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경제력.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하고 남편 그리고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 나한테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한테만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아이, 그리고 나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우리 옛날에 스카이캐에서 그러지 않았나?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서울대에 입학을 하고 이렇게 자퇴를 해서 자취를 감추는 거. 엄마는 서울대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스스로 행복한 엄마가 돼서 이런 행복한 엄마가 된 에너지들이 아이한테 전달해서 아이도 행복한 아이로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로, 딸로 당당한 내가 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웅진북클럽에서는 부모 성장하고 아이 성장을 같이 지원을 해요. 북큐레이터 자녀의 독서량이 저희 초등학교 평균에 17배 차이 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평균이 1년에 한 7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근데 북클럽 회원님이시죠? 회원들은 700권 정도. 그쵸? 700권 안 읽으시는 분은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보통 한 달에 100권 정도씩 많이 읽거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에. 그래서 북클럽 회원들은 7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하면 북큐레이터 자녀들은 1200권의 책을 읽어요. 왜냐하면 100권 읽기 운동 저희가 SBS 난독의 시대에 100권 읽기 운동 캠페인 나왔거든요.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운동을 저희가 100권 읽기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0권씩 1200권 읽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려면 북큐레이터가 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엄마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큐레이션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큐레이션 전문가 교육 과정, 큐레이션 1, 2, 3 과정을 하고 팀장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자격증 과정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배우는 엄마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 서울 디지털 사이버 대학교 입학금을 지원을 해드려요. 어떤 분을? 북큐레이터가 되시면. 북큐레이터 분들은 다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입학금 30%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학기 수업료 30% 감면을 해드려요. 요즘은 배움의 욕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부들도 굉장히 많이 이것들을 수강을 해요. 저도 전공은 있는데 아동심리학이라든지 심리학 전공을 하고 싶어서 이 대학은 아니고 다른 대학의 그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듣고 있고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어서 엄마가 공부를 막 하면 아이들도 옆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열심히 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면 엄마가 좀 공부를 하시면, 저는 근데 굳이 대학까지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자격증 과정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한국심리상담개발원과 KBS 평생교육원에서 나오는 20개의 자격증을 저희가 따실 수 있어요. 요거는 학습하시는 거는 전액 무료예요. 전액 무료니까 한번.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환경이에요. 그쵸? 환경에 따라서 아이가 정말 잘 클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클 수도 있고 아이가 정말 힘들게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는 엄마가 아이의 성장을 제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아이한테만 공부해라, 아이한테만 책 읽어라 하지 말고 책 한 달에 몇 권 읽으세요, 어머니들? 아버님 책 한 달에 몇 권 읽으세요?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웅진북클럽이 되어드릴 테니까 저희가 함께 성장하시는 어머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행복의 중심 경기 5번부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성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어머니들이 되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약 한 8분, 7분 추첨을 해드린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좀 강의 때 이렇게 전책과 이렇게 선물을 창고를 제가 탈탈 털어서 한번 또 오늘 못 받으시면 또 안타까우니까 다음번에 조금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5본부 부장 이현정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